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동진 아직의 영화 담당입니다. 오늘은 오동진 영화평론가가 자리를 같이 못했고요. 대신 박찬욱 감독님이 함께했습니다. 원래 초대를 했는데요. 오동진 평론가가 일이 있어서 회의에 네, 예. 쿠바 간 것 같은데? 네, 쿠바에 가셨죠. 좋겠다. 네, 여러분들 뭐 소개가 필요가 없으시겠죠? 네, 뭐 그나마 좀 소개를 해드린다면 최근작 아가씨로 이제 많은 성과를 올리신 또 대한민국 대표 감독이시죠. 네. 요즘 어떻게 좀 지내십니까? 아가씨, 요즘에는요, 네, 영화 감독의 일이 끝이 안, 끝이 안 나요. 왜 이렇게, 영화를 완성하면 네, 이제 그 작품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네, 완성한 다음에는 이제, 칸 영화제 가야죠. 네, 와서 이제 홍보해야죠. 네, 인터뷰. 그 다음에 개봉하고, 어, 개봉 무대 인사단이죠. 네, 예. 그다음에 외국 개봉한다고 무려 49일 동안을 네, 돌아다니면서 몇백 개 인터뷰를 했죠. 그다음에 뭐 무슨 뭐 블루레이 확장판 네, 만들어야죠. 예, 뭐 예, 블루레이 만들어야죠. 뭐 정말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이제 일본 개봉을 위해서 네, 2월 초에 네. 또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도대체 몇 달이 지났는지 아직도 예, 아가씨와의 예, 인연이 끝나질 예. 않았군요. 네, 작년 5월, 4월에 네, 영화가 완성이 된 건데 네, 여태까지 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깊은 소식들도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LA에, 예, 뭐 예, 미국의 예, 여러 지역에서 네, 비평가협회 상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정말 한뭐 20개 가까이 받았어요. 네. 근데 상금도 없고 뭐. 상금은 없습니까? 예. 트로피는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받아본 건 없어요. 직접 보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받으러 가시는 건가요? 아니 그 상 받으러 제가 거기까지 갈 이유는 없죠. 뭐 보내주겠죠. 네. 그 중에서도 로스앤젤레스 비평가협회상 받았을 예. 때 화제가 좀 많이 됐었죠. 예. 네, 아무래도 뭐 그 영화 중심 도시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제가 받은 상보다도 미술, 유성희 유성희 감독님, 미술 네, 감독의 미술상 네, 이런 것들이 더 기분 좋아요. 왜냐면은 이제 그런 촬영 미술, 뭐 음악, 뭐 이런 분들이 네, 영화의 그 기여가 큰데 비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대중적으로 그럴 기회도 없고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 상 받으면은요 네, 집안의 부모님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이 와 네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었어? 막 네. 이러면서 되게 뿌듯해하고 대견해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들은 참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어요. 네. 갑작스럽게 좀 질문을 드려보면 예, 감독님이 영화 활동을 오래전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데뷔작이 92년 다른 해가 꾸는 예, 꿈이니까요. 20여 년 넘게 영화계에서 활동을 하고 오셨지만 예, 한 10년 정도 활동한 뒤에야 이제 대중적인 그런 예, 인지도가 높아지셨죠. 예. JSA 네. 때부터죠. 그 사이에 부모님이 아, 어떤 반응이셨는지, 예, 놀라셨는지, 언제 놀라셨는지, 이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구나, 뭐 이런 게 언제쯤이셨는지. JSA 네. 전에는 걱정만 많이 끼쳐드렸죠. 네. 일단 뭐 유명한 건 둘째 문제고 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네. 그 애는 낳았는데 그 뭐 분유값 벌기도 힘드니까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한테 손 벌려서 뭐 얻어먹고 살지는 않았는데 얻어먹고 살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해야만 했고 네.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나마 이제 JSA 이후로는 적어도 그런 걱정에서부터는 벗어났으니까 뭐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네. 된 거죠. 네. 그때 한참 다른 해가 꾸는 꿈 이후에 2000년 JSA 예. 공동경비구역 JSA로 이제 흥행에 성공했을 때까지 한 8년 정도 시간 동안에 예. 좀 힘든 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영화평도 많이 쓰셨죠. 예, 네. 저 글만 쓴 게 아니라 네. 방송, 라디오, TV 뭐 여기저기 네. 나가서 저 케이블 TV 그때 막 생기고 그래서 네. 나가서 이제 신작 소개하고 네. 그런 거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문서를 블로그 같은 거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인터뷰도 예. 하고 예.
그러셨더라고요. 펄픽션 만들었을 때, 네. 그 만들어서 이제 한국 와서 홍보할 때, 네. 그때 영화 전문 월간지 스크린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거기 의뢰를 받아서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또 통역으로 제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하나인 이무영 감독. 네. 그때는 이무영은 감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이 가가지고 정말 그 비무비라든가 네. 여러 컬트 영화들 이런 네. 것에 대해서 아주 신나는 대화를 네. 나눴죠. 네. 잠시만 혹시 이게 라이브 방송이라서 사고가 좀 일어날 수도 있는데 방송 제대로 되고 있는지 좀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이 잘 안 돼가지고요. 괜찮습니까? 네. 네. 감독님한테 혹시 궁금하신 분들 어떤 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제가 대신 여쭤보도록 할 테니까 부담 없이 댓글 달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가씨 이야기로 좀 넘어가서요. 네. 아가씨가 아까 49일 동안 해외 체류를 하셨다는데 인터뷰 네. 등등을 위해서 몇 개 국가에서 지금 개봉을 한 거죠? 아이고, 그거 잘 안 세봤는데요. 네. 팔리기는 170 몇 개, 난 그렇게 많은 나라가 영화를 사는 줄도 몰랐는데, 네. 이게 동성애 소재라서 네. 중국하고 이슬람 국가들에는 네. 아예 못 팔았고요. 네. 그 외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 몇 개가 개봉했는지 그건 네.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중요한 나라는 남은 게 영국하고 일본이에요. 네. 왜냐하면 영국은 이 원작 소설이 나온 예. 국가고 일본은 이 영화 속에서 일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저에게는 이 두 나라에서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 네. 정말 궁금합니다. 영국은 4월, 네. 일본은 3월. 네. 그리고 그 밖에 나라들은 지금 뭐 미국에서도 개봉 중이고요. 네. 프랑스도 개봉 중이고 독일 뭐 여기저기서 하고 있는데 아주 그동안에 제 영화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에서 개봉했던 한국 영화 중에 아주 기록적인 1등 아니면 2등 정도의 네. 그런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영국에서 예전에 좀 지냈었거든요. 예. 근데 영국에서 지낼 때 영화에 관심 많은 분들이 저보고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바로 나오는 대답이 올드보이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박찬욱 감독님 성함을 이제 바로 대는 예.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럽 나라를 가면 김기덕 감독님이 이제 주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거론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영국에서 훨씬 더 박찬욱 감독님을 더 좋아하는 그런 팬들이 많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감독님이 영화 때문에 다른 나라들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보면 예. 가장 많은 좀 성원을 받는다 싶은 나라가 좀 있나요? 글쎄요, 영국이 좀 확실히 그래요. 배운 변태들이 많은 나라. 그런가? 예. 영국 사람들 그렇고 또 네. 글쎄요, 다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남미. 네. 남미가 제가 좀 놀란 건 남미였어요. 네. 멕시코 이런데 네. 중남미 쪽에 참 정말 그 열광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네. 특히나 어떤 영화가 멕시코 쪽에서 좀 뭐 관심 올드보이죠. 많은 뭐 거예요? 네. 뭐니도 올드보이인데 네. 제가 나름대로 저 사람은 진정한 편이다 네. 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사이보그지만 괜찮아를 봤느냐, 네. 보고 좋아하느냐 바로 그겁니다.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 멕시코에서요? 네. 네. 한국에서는 흥행이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잘 안 됐죠. 네. 뭐 괜찮은. 애초에 그 영화는 그렇게 상업적인 흥행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기획된 영화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CJ 엔터테인먼트가 당시에 그 HD 네. 장비를 기술적으로 시험해보기 위해서 기획된 저예산 영화였기 네.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상업적인 부담 없이 네. 이렇게 뭐 실험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게 네.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슷한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돼서 만들어진 영화가 짝패였던 걸 전 기억을 하는데요. 아, 예, 예, 예. 그렇죠. 제 예산으로 이제 예, 새롭게 HD 그렇죠. 시스템을 네. 받아들여서 이제 만들어 그 보겠다고 이무영 해서 감독도 있었어요. 네, 철없는 아내. 네, 아, 철없는 아내가 마리화나. 마리아나, 예, 네, 예, 그것도 그 기획의 일환이었죠. 네. 댓글이 막 지금 막 달리고 있는데요. 근데 약간 좀 엉뚱한 질문이 좀 달려 있어가지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찬욱 감독님도 평양냉면을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아가씨 중간에 냉면이 나오는데요. 네. 분명 노크를 쓰는 냉면이란 말이죠. 자체적으로 준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냉면집의 냉면인지 궁금합니다. 예, 네, 저희 음식이 이제 몇 번 나오니까 그런 서비스 해주는 네, 그 음식 뭐 스타일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관객이 영화에 나오는 음식을 맛보는 게 아니라 보는 거니까 네, 이 플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걸 잘 하는 분들 모셔다가 그런 업체를 이제 섭외를 해서 했는데 그분들이 뭐 양식, 일식, 뭐 한식 다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정한 냉면집에서 배달해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런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가씨가 이제 워낙 미국의 성과들이 좋게 나오니까 여러 상들을 받고 있으니까 아가씨가 이번에 아카데미 영화상 외국어상 부분에 한국 대표로 출품이 됐으면 예. 결과가 어땠을까? 뭐 이런 또 음. 만약에라는 예. 식의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어떠신지요? 좀. 예, 뭐, 이 아가씨를 미국 배급하고 있는 미국 아마존에서는 네, 굉장히 큰 희망을 갖고 있었고, 큰 기대를 갖고 있었고, 반드시 뭔가는 받을 수 있다라고 믿는다고 했는데, 네, 한국에서 아예 뽑히지 못했으니까, 네, 그것은 이제 뭐, 물거품이 됐지만, 네, 뭐, 그게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심사, 한국에서의 심사 과정에 네. 무슨 의혹이 있네, 뭐 그런 음모론이 네.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만약에 네. 그 제가 소위 블랙리스트에 있는 이름이라서 배제됐다라고 한다면 네, 밀정은 뭐 거기는 뭐 변호인의 제작자와 주연 그 배우가 주연배우, 예. 참여한 작품이 네. 그건 더 까만 더 블랙인데 김지훈 감독님 김지훈 역시도 감독도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심사에 네, 뭐 어떤 음모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도 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어쨌든 아가씨도 감독님이 직접적으로 받은 상은 없지만 벌컨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유성희 미술 감독이요. 아까 예. 말씀하셨듯이 깐에 갔다 하면 상을 받으시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깐에서 워낙 성과들을 많이 가져오시니까 네. 또 깐에 가고 싶어서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식의 단순화된 질문들이 예, 좀 예, 있어요. 예. 이런 단순화된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말씀하실 수 있나요? 뭐 그런 영화제라는 것은 상을 그러니까 경쟁 부문에 뽑혀 간다거나 또는 상을 받는다거나 하면 혹시라도 한국에서의 흥행에 좀 도움이 될까, 네, 그런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는 거고, 또 실제로 외국에 팔 때 가격이 좀 차이가 네, 나죠. 그렇죠. 경쟁에 들었느냐, 네, 경쟁 부문에 간 영화라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받게 되고, 계약 조건에 혹시 무슨 상을 받게 되면 얼마를 더 낸다, 이런 네. 조건이 들어가게 네. 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영화, 아주 저예산 영화가 아닌 이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입장에서는 영화의 제작비를 댄 사람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지 이게 손해 보지 않게 해야 될 텐데 하는 그 생각으로 밤잠을 설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영화제죠. 네. 그래서 무관심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근데 뭐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네. 그 어떤 영광을 위해서 거기 그 영화제의 입맛에 맞는 영화를 기획을 한다라는 네. 그런 질문이라면 그건
전혀 네. 일도 아니다 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일도도 아니다. 예. 네. 질문들이 막 쌓여가지고요. 제가 좀 소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업적인 흥행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투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업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이때 감독님 소신이 지속되려면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건이 없어야 될 텐데요. 이에 관해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달라고 이아름 씨가 네, 댓글을 남겼습니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그게 어떤 불이익을 거기 명단에 있는 사람에게 주느냐 하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분명히 이제 드러나 있고 네.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풍문만 있을 뿐이지. 네. 무슨 뭐 정부가 투자한 모태 펀드에서는 배제된다라는 네. 식의 그런 풍문이 있을 뿐이지 뭐 제가 직접 그것 때문에 영화를 못 만들지 네. 않았으니까 네. 아마 그것은 투자 배급사에서 더 잘 알겠죠. 네. 근데 저는 저 개인은 그렇고 네. 근데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일은 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네. 말하자면 헌법적인 가치를 네.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연극 하나 영화 하나 뭐 네. 못 만들고 그런 문제가 아닌 네.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라서 네. 끝까지 파헤쳐서 뿌리를 뽑고 다시는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그 한국영화기자협회에서 주최한 올해의 영화상에서 올해의 영화인 상을 받으셨죠. 예. 수상 소감 말씀하셨을 때 여성들에게 감사하다라면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그 또 질문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런 여성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페미니스트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의 여배우의 강압적인 노출로 인해 최근에 말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달리아 원 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런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뭐 영화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이 다 계획되고 다 공유되고 해야 한다고까지는 저는 주장하지 않아요. 네. 감독의 연출의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심지어 뭐 각본도 없이 촬영을 하는 그런 네.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뭐 다른 장면들이라면 상관없지만 노출을 한다거나 뭐 강도 높은 정사 장면을 찍는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고 왜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배우와 공유되어야 하고 네. 가급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찍을 것인지까지 그런 계획까지 네. 알려주고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나치게 노출을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노출 장면을 찍거나 했을 때의 그 감독의 태도를 어떤 감독의 예술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네. 예, 그것은 제 상식으로는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되기 어렵다. 네. 그것은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예. 명확하십니다. 노동 현장에서의 인권 문제. 네. 근데 사실 영화 현장을 또 너무 지나치게 이게 노동이 벌어지는 현장이 아니라 산업이 아니라 예술의 현장, 뭐든지 용인되는 현장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런 극단적인 어떤 아주 독특한 그런 예술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 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예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비판도 네. 들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겠죠. 네. 비슷한 질문인데요. 영화계 내에 여성 성차별 사건이 생겨난 지금 이 시점에 중요한 이야기인데 감독인 작품에서 복수의 주체는 여성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되는 여성을 주체로 삼은 이유,
그리고 그 여성의 복수 방식이 바뀌는 것은 여성에 대한 시선이 바뀌는 것과 이유가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약간 어려운 질문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쪽 질문입니다. 네. 여성을 주체로 삼은 영화만 만든 건 아니죠, 제가. 네. 그러니까 복수는 나의 것, 네. 올드보이 이 두 편은 다 남자들 그렇죠. 네. 복수의 주체고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영화 복수 3부작 소위 3부작이라고 하는 이 네. 세 편의 마지막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아가씨는 글쎄요, 그거는 뭐 이번에는 여자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네. 여성 강한 여성 주인공 영화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있었고, 네. 그다음에 동성애 소재를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늘 있었고, 네. 그리고 마침 핑거스미스라는 네. 원작을 만났는데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네. 좋은 원작이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만들게 된 거니까 네. 뭐 꼭 여성이 복수를 해야 되는 영화를 만 한다라고 네. 뭐 해서 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여성 주인공이 보통은 상업 영화들, 보통 대중문화에서 여성들은 늘 약한 존재로 묘사되고 네. 늘 이렇게 소극적이고 네. 그런 게 흔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벗어나 볼 필요가 있고 또 벗어나면 굉장히 큰 쾌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드라마틱해지고 통쾌해지는 거죠. 네. 쾌감이 커지죠. 네. 그래서 더 이런 영화들이 더 상업적인 면에서 봐도 네. 가능성이 큰 네.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영화를 일단 아가씨라는 영화가 제작에 들어가고 이제 개봉을 앞둔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궁금증이 아가씨가 지칭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거기에는 어쨌든 아가씨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주인공이 김민희 씨와 김태리 씨인데 누가 아가씨인가요? 둘 다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 뭐 제가 생각한 것은 하녀인 네. 수키가 자기 상전이지만 또 알고 보면 사기치려고 하는 대상이기도 한 네. 목표물이기도 한 그런 히데코를 부르는 호칭으로서 네. 호칭으로서의 아가씨였죠. 그래서 그렇게 아가씨라고 제목을 하면 그것은 부르는 사람에도 포함되어 있고 네. 불리우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 네. 두 명의 여자 주인공을 다 포함하는 네. 그런 제목이라고 봤습니다. 근데 약간 동전의 양면 같은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그 한국 제목은 아가씨인 반면 영어 제목은 핸드메이든. 그렇죠. 하녀죠. 그렇죠. 네. 원작이 핑거스미스인데 원제가 네. 그것은 뭐 빅토리아 시대 무슨 속어로서 뭐 소매치기나 네, 사기꾼을 그렇죠. 뜻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수키를 가리키는 이름이죠. 근데 일부러 저는 한국 영화를 만들면서는 히데코 쪽에 뉘앙스가 더 강한 아가씨라는 제목을 붙인 거고요. 네. 영어로 영화가 바뀔 때는 또 핸드메이드는 다시 또 하녀 쪽으로, 네. 프랑스로 갈 때는 마드모아젤로 다시 네. 아가씨로, 네. 네. 예, 그런 식으로 이 두 명의 주인공을 번갈아 가면서 네. 불러내는 그런 제목을 이렇게 계속 쓰려고 했습니다. 네. 독일 제목이 따로 있나요? 기억하신 게 있나요? 독일 제목은 잊어버렸어요. 네. 독일 제목도 한국어로 따지면 아가씨에 해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네. 기억이 맞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영어, 독일어는 하녀고 프랑스어, 한국어는 아가씨고 네. 뭐 이렇게 되겠네요. 네. 일본은 아가씨예요. 네. 좀 가볍지
가볍지 않지, 이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고요. 좀 가볍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요즘 영화판이 아무래도 상업주의적인 면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이 이런 상업주의적 영화가 많아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조민서 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상업 영화 걔가 상업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네. 뭐 그게 이상한 일도 아닐 뿐더러 늘 그래 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고, 근데 그 상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포뮬러라고 하죠. 이게 이 공식 네. 포뮬라에 의존해서 검증된 그런 이렇게 진행된다 하는 식의 네. 그런 공식대로만 영화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문제겠죠. 네. 근데 또 그런 영화만 보면 사람들이 실증을 내니까 상업성이 떨어지게 될 테고, 네. 그럼 또 다른 방법을 찾겠죠. 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 역사가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항상 작용과 반작용을 겪으면서 변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그런 영화에 물렸다면 네. 인디 영화들이 있으니까 관객들은 또 그런 영화를 찾아보시면 또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현재 대형 투자 배급사에서 그린라이트가 켜지는 그런 기획들에 네. 있어서의 늘 비슷비슷하다라고 네. 하는 것은 계속 그 언론이나 관객들이 지적하고 불평하고 네.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하면 또 바뀌고 그런 정신 차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린라이트라는 건 좀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요. 투자 관련자들이 이제 이 영화를 투자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이제 결정을 했을 때 투자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파란불이 켜지거든라는 뜻으로서 이제 청신호가 그린라이트라는, 켜지는 거죠. 네, 그린라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영화계 용어입니다. 네. 그래도 감독님 생각하실 때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지녔던 의문점인데, 본인에 대해서는 상업영화 감독으로서 불리고 싶다라고 예전부터 그러셨죠. 근데 간혹 예를 들어서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예술 영화를 추구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시선도 강하거든요. 네. 그런 질문 둘 중에서 딱 선택을 하면 여전히 상업영화 감독이라고 자처하십니까? 제가 예술 영화 감독으로 분류될 때가 있죠. 네. 그건 뭐냐면 외국에 갔을 때죠. 네. 특히 미국에 가면 미국 관객들은 자막 달린 영화를 거의 보질 않기 때문에 네. 아무리 오락 영화를 만들어도 네. 외국어 영화는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규모로 배급되고 네. 그런 영화들만 트는 극장들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 가면 뭘 해도 예술 영화 감독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빼놓고는 저는 한 번도 제가 상업 영화 바깥에서 뭘 해본 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네. 있고요. 늘 그 각본을 쓰거나 편집을 하거나 할 때도 늘 생각하는 것은 관객들이 이거를 첫째 이해할까, 둘째 좋아할까. 네. 뭐 그 생각만 하는 걸요. 네. 아가씨는 박쥐 이후에 충무로에서 7년 만에 만든, 예. 7년 만에 선보인 영화이시죠. 그 중간에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들었던 스토커가 있고요. 니콜 키드만 등이 주연을 했었죠. 예. 그 7년 만에 충무로에서 영화를 만드니까 좀 어떠신가요? 분위기가요? 그렇게 오래됐다는 것을 못 느꼈고요. 네. 그 사이에 설국열차를 제작했었고, 네. 또 단편 영화를 계속 만들었기 때문에 네. 잘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네. 특히 동생과 함께. 그래서 그렇죠. 그런 단편 영화 만들 땐 예술 영화 감독이라고 할 수 네.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현장을 그렇게 떠나 있지 않았고 실제로.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일했던 사람들과 다시 모여서 하니까 네. 그러니까 뭐 낯설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좀 다른 점은 표준 근로계약을
맺고 네. 그 영화 현장에서 노동 시간이라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원칙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네. 그런 변화가 있었죠. 네. 제가 그걸 제작자로서 그걸 네. 잘 지켰다고 해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네. 제가 그것조차도 사실 낯설지 않은 이유는 그 네. 미국 영화를 하고 왔기 때문에 네. 미국 영화를 미국 영화 현장을 모범 삼아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감독보다 학습이 되어 있었던 셈이죠. 네. 1992년에 데뷔를 하셨기 때문에 그냥 보통 관객들이 보셨을 때는 감독 되신 지 얼마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JS의 이런 이제 이름을 알리셨기 때문에요. 92년에 데뷔한 감독들 중에서 지금까지 활동하시는 분이 거의 없지 않나요? 네. 누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많지 않죠. 네. 그 아수라 만든 김성수 감독님이 네. 나이는 저보다 위인데 네. 감독이 된 건 제가 먼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또 이현승 감독님이 저보다 약간 먼저 데뷔를 했죠. 네. 별로 없습니다. 네. 다른 해가 꾸는 꿈을 지금 최근에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절대 안 보죠. 가끔씩 떠올리시나요? 흑역사. 네. 주인공이 가수 이승철 예, 씨죠. 그래서 네. 세계 어디서든지 저의 회고전을 한다고 할 때는 네. 앞에 두 개는 빼고 네. 라고 해서 네. 다른 해가 꾸는 꿈하고 3인조 빼고 두 개를 그렇게 빼고요. 승인합니다. 네. 아직도 용납이 안 되시는 건가요? JSA를 데뷔작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많은데 네. 계속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 오해를 네.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네. 요새 이런 또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 요새 눈에 드는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가 있나요? 뭐 많죠. 네. 뭐 너무 많아서 이거 뭐 누구만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데. 누가 네. 있을까? 글쎄요. 너무 많아요. 제가 네. 며칠 전에 요즘 와서 눈에 띄는 사람은 아니지만 네. 며칠 전에 클라우즈 오브 실스 마리아라는 영화를 봤는데 예. 뒤늦게 봤는데 네. 거기에 줄리엣 비노시 연기가 그 전과는 또 다르더라고요. 되게 또 막 굉장히 활발한 네. 연기를 보일 때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아주 젊을 때 그 비노시와는 또 다른 네. 새로운 매력을 봤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른 이름은 비노시네요. 캐스팅하고 싶으신 배우 1순위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줄리엣 근데 비노슈. 그렇지만 이 네. 뭐 그런 각본이 네. 그러니까 배역이 맞는 게 있어야 네. 하는 거니까 뭐 네. 그 비노시를 놓고 뭐 그 각본을 쓰거나 저는 그런 식으로 일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으시죠? 네, 그런 적은 특정 없어요. 감독분들은 어떤 특정 배우를 딱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그 예, 배우한테 먼저 캐스팅 예, 제의를 하고 예.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참 배우고 싶네요. 네. 요즘 좀 연두에 두고 있는 작품들이 좀 몇 개가 있으시죠? 예, 예. 뭐 한국 영화도 있고 미국 영화도 있는데 네. 미국 영화는 그 각본을 많이 받고 있지만 그중에 뭐 좋은 서부극도 있고 뭐 몇 개 하고 싶은 작품들이 있어요. 근데 SF 영화도 있고 네. 그 중에 과연 얼마나 그 성사가 될지 또 언제 성사가 될지 네. 참 미국 사람들과의 그 일은 참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또 한국 영화들도 이것저것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스토커 그 연출하실 때 대사 하나 살짝 바꾸는 데만도 예. 그 최고 경영자까지 그 결제를 예, 받아야 된다라고 뭐 그때. 결제 예. 뭐 도장 찍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기를 하고 서로 네. 다 서로 승인하고 네. 그런 과정은 필요하죠. 네. 최근 한국 영화, 특히 상업 영화들을 보면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꼭 한 명씩은 끼지 않습니까?
감독님 영화는 아직까지는 예. 아이돌 멤버를 아, 캐스팅하지 않는데요. 예. 저는 글쎄요, 그 네. 연기만 잘한다면요, 뭐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특히 그 인디 영화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던데. 네, 예. 그럼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네. 일이겠죠. 근데 연기를 잘한다면. 네. 근데 그런 춤추고 노래하고 하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아예 그런 전혀 안 하는 사람보다는 네. 확실히 연기를 잘할 가능성이 높죠. 네. 최근에 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바로 또 댓글에 올리셨네요. 영화 말고 게임 광고를 찍으셨던데 어떤 마음으로 촬영에 임하셨나요? 그 회사 네. 직원들 월급 저희 영화사 직원들. 네. 지금 운영하시는 그 모어 피처스 예, 말씀하시는 모어 거죠? 필름의, 네. 예. 예. 아, 모어 필름. 네. 네. 그래도 좀 게임 같은 거 원래 좀 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시잖아요. 예, 조금은 예. 예, 아무래도 그 광고 출연을 해야 하니까 네. 예, 조금 해봤고요. 아, 처음으로 해보신 거죠, 이번에. 그 전에 네. 일본의 코지마 히데오라는 네. 그 게임 감독, 게임 개발자. 네. 근데 그 사람은 감독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인데 네. 메탈 기어 솔리드라는 아, 예. 예. 게임을 만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하고 친구라서 자꾸 보내줘요. 뭐가 새로 나오면. 그리고 친구인데 전혀 안 해보면 또 네, 미안하니까 그래서 조금 해봤죠. 네. 그러면 최근에 그 촬영하신 광고의 게임은 하시지는 않고요? 그거는 네. 예, 뭐 그때 찍기 전에 좀 해봤던 네. 정도죠. 예, 누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게임 시장은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예. 젊은 세대들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모델로도 출연하고 예. 이제 광고도 이제 연출하고 예. 이런 거 아니냐고 예. 하는데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또 스스로 평가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글쎄요. 그 게임이라는 게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 뭐 되게 막 젊은 사람들 그 영혼을 막 갉아먹는 아주 막 악마적인 그런 네. 놀이라고 네. 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굉장히 창조적인 분야고 만드는 거지. 네. 그것을 가지고 노는 일도 개인의 선택이고 다른 뭐 바둑 두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동경비구역 JS처럼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 따뜻한 울림을 주는 영화 더 제작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예, 뭐 늘 그런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새삼스럽게 네. 예를 들어서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네. 아가씨나 이런 영화 굉장히 따뜻한 네. 영화고 네. 그리고 뭐 또 뭔가 사회적인 이슈를 다루는 영화를 가리킨 말이라면 글쎄 복수는 나 이것도 그런 영화였고 네. 뭐 예, 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네. 좀 더 JS에 가까운 영화. 근데 네. 뭐 왜 아니겠습니까? 네.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영화들 만들고 싶어요. 네. 상당히 좀 난처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감독님 노래방 애창곡이 궁금합니다. 노래방 안 갑니다. 네. 심지어 한 소절 불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이 붙기도 했는데요. 노래방 안 갑니다. 예. 우리 송강호 씨가 노래방을 좋아해서 네. 술을 좀 더 많이 마시게 되면 가고 싶어요. 네. 그때 저는 집에 가죠. 한 번도 안 가셨나요? 송강호 씨랑. 아니 뭐 어쩔 수 없이 몇 번 가긴 가는데요. 네, 되게 네. 듣기만 해요. 네. 웬만하면 안 가시고 가시더라도 이제 노래는 안 부르신다는 네. 말씀. 예. 꼭 불러야 한다면 그 JSA에 사용됐던 김광석 씨 노래를 부르죠. 이등병의 편지. 이등병의 편지 네. 아니면은 붙이지 않은 편지. 네. 듣고 싶어지는데요. 다음 질문. 네. 아, 비슷한 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잠시만요. 이게
마지막 그 아가씨 마지막 장면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또 있어요. 네, 그 동성애 장면인데 예. 이 장면을 왜 굳이 그렇게 넣어서 뭐 사람들 일부 사람들 이제 좀 반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요. 굳이 넣은 이유가 뭐냐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처음에 원작을 읽을 때 끝까지 읽기도 전에 어, 떠올렸던 장면이에요. 하여튼 뭐 구체적으로 그 모습까지 떠올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정사중의 영화를 끝내겠다라는 생각은 아주 기획의 초기의 단계에서 했던 생각이고 그것은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뭔가 굉장히 굉장히 뭐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네, 거창한 일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그냥 우리가 모두가 즐기는 그런 인생의 큰 부분으로서 그냥 그렇게 행복한 행복의 축으로서 그리고 거리낌 없는 쾌락의 축으로서 그리고 이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한 이 두 주인공에게 주어지는 보상으로서 그런 행복의 절정에서 영화를 끝내야겠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랑 영화를 끝내는 데 있어서 사랑의 행위 중에 네. 끝낸다는 것은 나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었어요. 네, 왜 그런 영화가 없었을까 늘 생각했어요. 네, 예. 네. 감독님 철학 전공하셨죠? 예. 네. 그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재작년에 운명을 달리한 신해철 씨 있지 않습니까? 예. 신해철 씨가 과 후배이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네. 만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그냥 공연 구경만 해봤어요. 아, 그러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 없으신가요? 근데 사실 신해철 씨 인터뷰도 해보고 그랬었는데 어. 두 분이 좀 많이 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만나볼 걸. 네. 참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언젠간 만나지겠지.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면서 그 조만간 만날 것 같은데 뭐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억지로 뭐 모르는 사이인데 내가 갑자기 전화를 하는 네. 것도 그렇고 네. 그러면서 기다렸다고 할 수 있죠. 네. 한 번은 그런 만날 뻔 한 적도 있었어요. 네. 무슨 방송에서 이제 대선 기간에 네. 각자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네. 갖고 아, 토론을 2002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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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민노당이었고 네. 해철 씨는 노무현 대통령 예, 지지자였죠. 예. 그래서 뭔가 디베이트를 네. 했는데 저는 도저히 신해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네. 아우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아, 거절한 적이 있는데 기권패. 그렇죠. 예. 대학에서 영화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이런 질문이 있네요. 감독님은 철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러니까, 식의 조언을 하실 수 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과를 안 다녀서 어떤 조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빨리 전과를 하라고 더 늦기 전에 그렇게 아, 영화과를 다니시는 분한테. 영화가 네. 참 이게 정말 너무 많은 인내와 네. 또 운도 필요하고 네. 그래서 참 쉽게 권하기 힘든 직업이고 네. 특히 감독은 더 그렇고 예 제작자가 되어서 좋은 프로듀서가 되는 것은 그래도 좀 네. 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감독이 되는 거에 비하면 좀 운이 덜 필요한 네.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네. 여태까지 보면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 작품을
경력을 쌓아가다 보면 네. 어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자기만 참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인데 비해서 네. 프로듀서는 네. 감독은 그건 참 정말 권하기 힘들어요. 네. 감독님이 지금까지 작품 생활을 하시면서 운이 작용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많이. 그 중에서 가장 큰 운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JSA를 만들게 된 거죠. 네. 제가 그 전에 두 편을 흥행으로나 비평적으로나 완전히 말아먹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기회라는 것은 오지 않아요. 네. 한 번 망해도 그다음 영화를 만들기가 거의 어려운데 근데 그렇게 세 번째 기회가 온 것도 놀랍고 그것이 JSA라는 것도 그렇고 그건 네. 더 놀라운 일이고 네.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벌어지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네. 아무래도 여기 질문들을 영화 학도들이 많이 올리시는 것 같아요. 영화를 제작하거나 그러실 때 가끔 힘드실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래요? 글쎄요. 저는 별로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과정은 힘들지 않아요. 네. 투자 받고 뭐 캐스팅하고 이런 게 힘들지. 네. 그 각본을 쓰거나 뭐 촬영을 하거나 이런 것은 즐거운 일이지 힘든 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투자가 잘 안 되거나 네. 캐스팅이 안 될 때는 그건 정말 누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그건 네. 정말 미칠 노릇이죠. 그건. 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해보다가 빨리 포기해야 돼요. 네. 저는 그렇게 해요. 빨리 잊어버리고 다른 걸 쓰는 게 나아요. 네. 그걸 갖고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보다. 네.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을 써먹을 날이 오기도 하죠. 네. 예를 들면 복순나의 것 같은 각본은 아무도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래서 치워놨던 건데 나중에 네. JSA의 성공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나중에 살려내면 되니까 네. 일단 뭐 좀 해보다 안 되면 빨리 포기. 네. 아니면 말고. 최근에도 캐스팅의 어려움을 좀 겪으시는 건가요? 감독님도요? JSA 이후로는 그런 네. 건 별로 없죠. 그러면 거의 16년, 17년 정도 네. 가까이 그래도 그런 점에서도 운이 좋으셨다라는 예,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물론 예. 항상 첫 번째 각본 보는 사람이 캐스팅 다 됐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거절도 많이 당했죠. 근데 네. 더 이제 좋은 대안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오히려 거절해준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질 만큼 네. 그런 좋은 캐스팅들을 하곤 했으니까. 네. 네.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고민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제 영화를 만들자라는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할리우드에서도 이제 여러 제안들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 어느 쪽에서 영화를 만드시는 게 더 우선권을 두시고 일을 하시나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좋은 이야기면 뭐 어디 일본도 갈 수 있고 프랑스도 네. 갈 수 있고요. 네. 예, 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라서 좋은 이야기가 어디서 오느냐에 달린 문제고. 근데 네.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각본을 쓴다거나 애초에 구상을 하는 것은 되게 한국 영화고요. 네. 영어로 만드는 영화는 아무래도 제가 뭐 살아본 적도 없고 네. 언어도 모르고 하는 처지에 네. 첫 번째 구상을 내가 하기는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영화는 되게 제안을 받는 것들이고 네. 한국 영화는 내가 처음부터 구상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죠. 사실 감독님하고 오랫동안 교류를 해온 동료 감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최동원 감독, 봉준호 감독, 예. 유승환 감독, 김지훈 감독 예. 등등 한국의 대표적인 감독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하고 한 20년 넘게 그렇게 교류를 해오셨죠. 지금 돌아보면 이제 많은 이제 성과들을 남기셨는데 예. 최근에 만나시면 좀 어떻게들 좀 이야기를 하시나요? 저는 영화 얘기보다도 뭐 다른 잡담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무슨 좋은 식당 뭐 그런 네. 얘기도 어디 맛있는 집 뭐 네. 아니면 뭐 어디 영화제 갔던 얘기 뭐 그런
작품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특별히 이제 막 지금 막 각본을 네. 완성했다, 아니면 지금 막 편집 중이다 이럴 때는 네. 이제 그 작품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거나 네. 그러긴 하죠. 네. 군함도도 시나리오를 읽어보셨나요? 예. 네. 지금 편집 작업 이제 막 들어갔지 않나요? 예, 그렇죠. 네. 오늘 그러니까 어제부터 본격적인 편집을 시작했겠네요.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조언을 할 때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유승환 감독이 이제는 시간이 좀 세월이 흘러서 예전에 예. 네, 연출부원도 아니고 예. 네, 그리고 나름대로의 입지가 있는 그런 예. 감독이지 않습니까? 네. 예, 표현은 조심스럽 예의를 갖추어서 네. 하되 네. 내용은 솔직하게 해야 네. 또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보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든지 솔직하게 하려고 하죠. 네. 그리고 저도 그런 것을 요구하고 제 시나리오를 보여줄 때. 네. 유승환 감독이 세게 말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박찬욱 감독님한테는 직언을 한다고 제가 들었었는데요.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네. 불편하시진 않으신가요? 그런 말씀 들으시면 좀 예를 들어서 특히나 어떤 영화적인 방향이라든가 어떤 시나리오의 특정 장면에 대한 뭐 비판으로 들릴 수도 있는 조언인데 그러실 땐 좀 어떠신가요? 그 상처가 되는 거는요, 와이프가 그런 말을 할 네. 때만 그래요. 아, 제 경우는 네. 와이프가 그 아내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잖아요, 되게. 네. 사람들 자기 배우자에게.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지적, 비판 이런 게 있으면 네. 되게 상처가 되는데 비해서 네. 유승환 감독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가장 심한 비판을 받은 영화, 사모님한테 받은 영화가 어떤 영화이시죠? 제가 그런 걸 네. 못 견뎌하는 걸 아니까 네. 굉장히 자제하죠. 그래서 네. 뭐 영화 전체를 놓고 이 영화 틀려먹었다라고 하지는 네. 절대 그러진 않는데 네. 뭐 작은 부분에 대한 디테일에 대한 지적들이죠. 네. 그래서 의견을 많이 받아들여서 고쳐요. 네. 그래서 각본이나 편집 단계 또 음악을 쓸 때 네. 와이프 의견이 많이 들어가죠. 네. 세상에 별로 아는 사람이 없지만 네. 많이 저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죠. 네. 아가씨를 연출하게 된 계기도 예. 건화에서 이렇게 연출하게 됐던 거죠. 예. 네. 이 작품을 하고는 싶은데 언제 할지 뭐 정말 하긴 할지 좀 잘 불확실한 상태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는데 몇 년 동안. 네. 근데 다음 작품 뭘 해야 되나, 스토커 다음에. 네. 그러고 있을 때 이것을 권했던 것이 와이프였죠. 네. 봉준호 감독님이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옥자라는 영화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매체환경이 많이 변했죠. 아까 예. 감독님 잠깐 방송 시작에 여쭤봤더니 넷플릭스로도 이제 여러 영상물들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예. 모바일 시대가 됐고 매체 변화도 있고 하는데 영화의 미래 사람들은 계속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좀 어두운 비전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죠. 네. 세계적인 대가 감독들도 네.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 슈퍼히어로 영화만 영화관 가서 보는 시대가 이제 올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죠. 그리고 사실 미국에서는 완전히 예전하고는 반대가 되어서 네. 좀 진지하고 무겁고 어둡고 지적인 스토리는 다 TV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영화는 그런 것을 못하게 됐어요. 네. 아주 저예산이 아니라면. 네. 그래서 TV나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시도, 영화라면 엄두를 내지 못할 소재나 폭력과 섹스에 대한 묘사라든가 그리고 아주 집요한 캐릭터 탐구라든가 네. 이 시간이 기니까 네.
그런 것이 가능해졌죠. 이미. 한국도 그렇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TV에 또는 그런 시리즈로 만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영화를 준비해야 되느냐, 적응해야 되느냐, 네.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늘 던지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영화관용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한은 네. 영화관용 영화를 하고 극장용 영화를 네. 더 하고 싶죠. 왜냐하면 이저 영화를 만들 때 특히 저는 뭐 색깔이라든가 뭐 음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네. 다듬어서 만든단 말이죠. 그런 거 하나에 목숨 걸다시피 중요하게 네. 하는데 이게 집에서 또는 이동 중에 이런 작은 것으로는 그 들어간 그것들 다 음미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못 견디겠어요. 네. 그런 이유가 있고 또 큰 스크린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뭔가를 집중해서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본다는 거. 네. 그 경험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네. 극장용 영화를 하고 싶은데요. 네. 그러나 미국에서는 아직 지금 그 TV용 좋은 기획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기획이 있다고 해야겠죠. 네. 특히 트루 디텍티브스처럼 너무 길지 않은 에피소드 뭐 네, 6개, 예. 5개 뭐 네. 이런 시리즈를 그냥 한 명의 감독이 다 연출하는 네. 그런 기획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새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좀 질문이 또 있습니다. 2017년에 정한 목표,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예, 신작을 빨리 정해서 적어도 각본을 완성하는 적어도 2개의 각본을 완성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정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네.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감독님하고 무관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이게 세속적인 또 호기심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가씨에 나왔던 김민희 씨와 그다음에 이제 홍상수 감독에 대한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기사들도 나오고 뭐 댓글도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냥 제3자적으로 봤을 때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 라는 좀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뭐 사생활이라서 네.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고 네. 저는 다만 아가씨를 만드는 과정에서 네. 헌신적이고 그리고 저와의 그 협업에 네. 있어서 언제나 협조적이고 네. 그리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덧입혀서 네. 뛰어난 연기를 하고 많은 여러 가지 구설도 많은 가운데서도 홍보에 있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 그런 배우로만 기억합니다. 네. 이건 또 감독님에 대한 그냥 단순한 호기심, 최근 근황에 대한 호기심인데요. 예. 최근에 보신 영화 있으신지? 네. 넷플릭스로는 다큐멘터리를 많이 보게 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인상적으로 본 작품이 베스트 오브 에너미즈인가 뭐 그런 제목의 네. 미국 대선 때 진보 보수 대표 논객들의 네. TV 토론. 네. 진보 쪽에는 고어 비달이라는 유명한 네. 소설가 작가가 나와서 벌였던 10회짜리 기획 그것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정말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극장 가서 보신 영화 중에서 추천하실 만한 영화 좀 있으신가요?
너의 이름은 네. 재밌게 봤어요. 네. 뭐그 남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못 벗어났다 네. 하는 비판이 있는데 네. 수긍할 수 있는 비판이지만 또 일본 애니메이션의 나름의 전통이 또 그런 거라서 네. 그러려니 하고 보게 됐어요 저는. 네. 그리고 좀 약간 오그라드는 네. 면도 있지만 네. 그래도 아주 교묘하게 스토리를 잘 끌고 가서 네. 그래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는 너의 이름은을 보면서 느꼈던 게 영화나 뭐 이런 영상물들이 사회적으로 해줄 수 있는 위로가 무엇인가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위로. 위로가 예, 뭔가 예.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 그런 식의 영화가 좀 나왔으면 예. 좋겠다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워낙 한 3년 전에 벌어졌던 불우한 사건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아수라를 네. 제가 아가씨 홍보 때문에 뭐 외국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고 못 봤어요. 네. 근데 결국 나중에 최근에서야 봤어요. 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그래서 김성수 감독님 흥행 결과 또 너무 또 막 싫어하는 사람들 격렬하게 싫어하는 아, 예, 예. 반응 때문에 좀 의기소침을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저희 후배들이 다 모여서 네. 술 한 잔 같이 했어요. 네. 근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런 영화일 줄 몰랐고 정우성 씨 연기는 정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1시간이었는데 지금 이제 훌쩍까지는 아니네요. 한 6분 정도 오버를 했습니다. 뭐 워낙 말씀을 나누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데 이제 또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독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제 늦은 좀 새해 인사를 마지막으로 해서 방송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뭐 작년이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최악의 한 해인 동시에 또 최상의 한 해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광화문에 자주 갔었지만 그 광장에서 확인한 활력과 또 어떤 연대에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연대가 그 개인에게 일으키는 그 어떤 거의 쾌락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고양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네. 하는 생각도 들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그런 열정과 노력과 이런 것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런 해를 만들어 갑시다. 네, 감독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